여러분, SNS 보다 보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집 있죠. 얼굴만한 거대한 그릇에 나오는 돈가스, 바로 긴자로코 말이에요. 오늘은 그냥 맛있다, 대박이다 이런 얘기 말고 이 화려한 인기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은 어떤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우선 어떻게 7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이런 성공 신화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을 만든 기막힌 비즈니스 모델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진짜 중요한 거죠. 실제 다녀온 사람들이 말하는 솔직한 비판 3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길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최종 결론을 내려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야, 모든 게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 홍대, 그것도 반지하에 있는 진짜 딱 7평짜리 가게였어요. 7평이면 정말 작잖아요? 근데 바로 이 작은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거대한 프랜차이즈, 긴자로코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시작이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불과 4년 만에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이 생겼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모두가 힘들다고 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각종 브랜드 대상을 싹쓸이하게 되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성공 뒤에는요, 정말 머리 좋게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성공의 핵심, 첫 번째가 바로 이 다지석 모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바 형태의 좌석 있잖아요. 이걸로 좁은 공간의 효율을 진짜 극한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또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게 그때 한창 떠오르던 혼밥 문화랑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었던 겁니다. 자, 전략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방을 훤히 보여주는 오픈 키친, 이걸로 우리 음식 깨끗해요 하는 신뢰감을 딱 주고요. 또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 손님한테 주니까 뭐랄까 제로미터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걸로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선을 그냥 확 뺏어버리는 이 거대한 그릇, 여기에 1.5인분 공짜! 이 말은 진짜 참을 수 없는 유혹 아니겠어요? 이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진짜 완벽한 성공 스토리 같죠? 그런데 말이죠, 이 바이럴, 이 엄청난 인기가 과연 완벽한 식사 경험까지 보장해 줄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 털어놓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죠. 참 아이러니하죠? 첫 번째 비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효율성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네, 바로 공간 문제예요. 너무 좁다는 거죠. 실제 방문 후기를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가게가 너무 좁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 피크타임에는요, 손님들의 배달 주문까지 겹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아하고 여유롭게 식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불편함을 손님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의자 밑에 숨겨진 이 바구니요. 많은 후기에서 이 바구니를 신의 한 수다,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특히 두꺼운 외투 입는 겨울이나 짐 많을 땐 정말 필수템이라는 거죠. 자, 좁은 공간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럼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떨까요? 긴자로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그 특유의 데미글라스 소스잖아요. 근데 이게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처음 몇 입 먹었을 땐 다들 와, 맛있다 해요. 소스가 깊고 부드럽고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양이 많잖아요. 이걸 거의 다 먹어갈 때쯤이면 그 단맛과 진한 맛이 슬슬 물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맛의 피로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지적들이 꽤 많습니다. 자, 바로 이때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테이블에 있는 겨자예요. 이게 그냥 돈가스에 곁들여 먹는 소스가 아니라 그 데미글라스 소스의 느끼함을 확 잡아주는 비밀병기 역할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겨자를 섞어 먹었더니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꿀팁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일 수 있습니다. 긴자로코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푸짐한 양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모든 메뉴 1.5인분 무료,
이 문구 정말 강력하죠? 긴자로코를 대표하는 약속이잖아요. 와, 여기는 진짜 가성비 최고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실제로 가본 분들 중 일부는 여기서 약간 하는 혼란을 느낀다고 해요. 한 후기를 보니까 그릇 크기는 진짜 어마어마한데 막상 먹어보니 다른 집이랑 양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양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브랜드는 분명 양이 1.5배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손님들은 양이 아니라 그릇이 1.5배네 라고 느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가성비일까요? 아니면 시각적인 효과를 노린 아주 영리한 마케팅 전략일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분명한 건 긴자료코의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랜드 전략도 뛰어나고 운영 방식도 아주 효율적이죠. 빠르고 든든하게 그리고 특색 있는 한 끼를 먹고 싶을 때 정말 좋은 선택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럿이서 느긋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곳은 절대 아니고요. 또 맛도 담백하거나 섬세한 쪽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양 문제. 모두에게 1.5배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긴자료코에 가실 거라면 기대치를 잘 설정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 독특한 맛과 경험을 위해서 가는 건 오케이. 하지만 너무 넓고 편한 공간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양을 기대하고 가면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자료코는요, 속도, 혼밥, 그리고 SNS에 올릴 비주얼, 이 세 가지의 모든 걸 최적화시킨 식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최적화의 대가로 손님의 편안함이나 양에 대한 명확성은 조금 희생된 측면이 있죠. 과연 이렇게 완벽하게 최적화된 식당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식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